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가 이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잠정 합의하고 31일 광주시청에서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지부는 31일 이 확대 간부 이상 전면 파업을 통해 광주시청 앞에서 금속노조, 민주노총, 기아차 지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일방통행교탄 비상 결의대회를 추진했는데요. 지부는 설 연휴 이후 기아차 지부와 함께 이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조합원 및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총 고용보장 요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 몰락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과 관련해 지부는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4부작 특별기획방송 4차 산업 4부가 방송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9월에 금속노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초대받은 독일 노동부 차관이 호기롭게 말합니다. 사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성공은 조합원 230만 명의 독일 금속노조가 중심이 돼 제기했던 노동 4.0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선 독일 금속노조는 노조 내에 인더스트리 4.0 대응 부서를 따로 두고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산별의 정책을 수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신기술 도입은 자본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니까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그럴 때 다 노조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만든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제 법제화되는 구조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 출발부터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제 관철된다고 볼 수 있고, 독일의 노동자들은 사업장 수준에서 공동 결정제도 덕분에 인더스트리 4.0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노동자 평의회에 동의 없이 내릴 수 없고, 회사의 정보 또한 노동자 평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동자 몰래 뭔가를 꾸미는 일이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노동자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이 회사도 새로운 경영 전략과 신기술의 도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 금속노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도 적극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서 노동조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한 노조가 필요해요. 4차 산업혁명이 무궁무진한 위협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또 기회 요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이거 노조 역량에 크게 달려 있거든요. 강한 노조가 필요되는 거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친환경차 생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올해는 회사와 고용안정 협약을 맺고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 산업 발전 대응 관련 노사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위원회와 전주공장위원회의 별도 합의서에도 친환경차 관련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전주공장의 경우 미래 발전을 위해 친환경차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회사에게 정보를 함께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신차종 승인이 나면
모듈 외주화 관련 사항도 미리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차 놓는 시점과 모듈이 고정된 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 이 친환경차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서로가 공유를 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와 고용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 같이 이제 머리 맞대야죠. 뭐 이게 미래 자동차의 효과 때문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조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맞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현장에 대응할 거냐. 한 공장만의 변화가 아니고 산업 전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완성차와 부분사, 또한 노조와 정부, 자동차 협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고, 이것에 대한 노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산별 노조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정책을 노동자의 삶을 살리는 정책으로 바꿔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제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50년) 전 1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됩니다. 자본가들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큰 돈을 벌지만 노동자의 삶은 더 비참해집니다. 자본가는 돈을 많이 주는 숙련공 대신에 임금을 적게 주는 어린이와 여성을 고용했고, 수공업에서 일하던 많은 성인 남성 숙련공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됩니다. 이때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대항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일자리를 뺏은 기계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혼자서는 사장을 상대하기 힘드니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장과 싸웁니다. 정부는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고 기계를 파괴하는 노동자들을 군대를 보내 진압하고 처형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앞에 있습니다.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일, 그때와 다를 것 없습니다. 여전히 노동조합만이 우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대안은 노동조합밖에 없다. 우리 힘, 우리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집단적 그 목소리가 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부도 압박하고 자본을 압박하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려면은 노동조합이 건재해야 되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삶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다. 노동조합이 반드시 바르게 성장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기업 내부의 임금 인상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바꿔온 혁명적인 투쟁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금속노조와 함께 그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을 바꿔내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우리 대공장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부품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세운다면 정부도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광주형 일자리 추진 협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기아차 지부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시설이 남아도는데 과잉 중복 투자이고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며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기업 유치 경쟁으로 임금 삭감을 기도하는 노동계약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약에 맞서는 연대투쟁은 2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계급의 사회적 연대와 대의명분 있는 투쟁에 한국 노동조합의 맏형답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30일 고용안정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으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등 4차 산업으로 인한 미래 고용불안과 혼란스러움을 떨쳐내고 7대 집행부 최고의 최우선 정책인 고용안정을 위해 19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특히 이번 설날에 고향에 가시면 지인들에게 박근혜보다 더 나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부당함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날 고향길 안전운전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 중 하나가 명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은 연휴에 가족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 설 연휴에는 덕담도 많이 나누시고 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